2009년 8월 중국 라오닝성의 작은 마을에 손장복이라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다른 게 아닌 자기 친형 집을 찾아온 건데요. 거의 반년 동안 이 형과 형수를 본 적이 없어.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형 집에 왔지만 여전히 그는 형과 형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집에 이미 그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장복한테는 조카죠. 조카 순양이 결혼해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조카한테 물었죠. 야, 니네 엄마 아빠 어디 갔냐?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어? 아, 엄마 아빠 외지로 일 나가셨어요. 얘기 안 하고 가셨나봐요. 가신 지 꽤 됐는데. 이 말에 손장복은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 당시 우리 형수 둘 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거기다 내가 알기론 우리 형 모은 돈이 재산이 꽤 되는데, 그리고 집이 여기 있는데 왜 다른 데로 일하러 가며 이 집에 왜 아들이 살고 있으며, 보통 생각했을 때 아들이 타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고 나이 든 엄마 아빠가 이 집에 그대로 살면서 소소하게 작은 일하며 살지 않나요? 솔직히 이 손장복은요, 형이 일을 하러 외지에 나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이 손씨 집안 부자였거든요. 특히나 형은 엄청 부자인데 일을 전혀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왜? 뭔가 갸우뚱거리는 삼촌의 모습을 이 조카 순양 느낀 걸까요?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아빠 엄마 며칠 후에 집에 한번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뵈면 되죠. 실제 이 손장복은요 조카 순양의 이 말에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반년이 지났어요. 아니, 집에 한번 오겠다고 했다며 언제 와? 이 동생 손장복 이상함을 느낀 겁니다. 아니, 연락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어라,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우리 형이 자기 집에 있었던 농사에 쓰는 도구, 기계들을 모두 돈 받고 팔았대. 거기다 우리 형이 토지, 땅이 꽤 있었는데 며칠 전 이 땅들까지도 다 팔아버렸다네. 이럴 형이 아닌데. 이상함에 이 손장복이 그 땅 사간 사람들 다 찾아간 거예요. 우리 형이 와서 팔았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의 아들이 와서 팔았다고. 즉 순양이 팔았다고. 그 순간 뭔가 싸움을 느낀 겁니다. 거기다 보니까 순양 주변 이웃들한테 돈까지 여러 번 빌렸네. 지금 형의 재산을 판거하며 여러가지 행동이 수상하잖아요. 우리 형과 형수는 절대 안 팔 사람인데. 그래서 다시 조카 순양 찾아가 물어봅니다. 너 왜 아버지 땅이랑 이런 거 다 팔았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희가 최근에 쓸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이거 다 팔아도 된다고 팔았으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형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개소리죠. 바로 이 동생 손장복, 경찰에 형과 형수가 사라졌다고 실종신고해요. 사라진 이 형의 이름은 순창지우. 확인 결과 약 1년 전부터 그와 그의 아내 연락하며 그들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 경찰은 손장복의 진술을 토대로 이 아들 순양을 제1용의자로 올립니다. 설마 아들이 부모를 공격했을까? 순양 바로 불렀죠. 지 말로는 끝까지 부모님 쓰촨성의 한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 공장? 공장 이름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쓰촨성에 그런 공장 없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새끼가. 거짓말했네? 더 이상하죠? 경찰은요 바로 이 순양과 그의 아내 왕란의 핸드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자 기록들을 막 보는데 이 아내 왕란의 핸드폰 문자에 내 남편이 시부모님을 죽였어 라는 내용이 빼박이죠. 이걸 토대로 막 쪼아대니 얼마 안 가 이 순양 인정합니다. 자기가 엄마 아빠를 죽였다고. 그런데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건 이 아내가 지시했다고. 난 그냥 아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아, 그래, 우선 알겠어. 그럼 그 죽였다는 엄마 아빠 시신 어디 있는데? 집안 옷장이에요.
와, 그래서 경찰이 그 옷장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와, 진짜 가관이었대요. 옷장 문이 열리자마자 악취는 말해 뭐하고요. 두 개의 이불 뭉탱이가 있는데 그 이불에 구더기가 이불을 젖히면 젖힐수록 구더기가 더 많이 나와. 이불을 드러냈을 때 나온 건 하얀 백골 상태의 뼈였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천하의 몹쓸 새끼. 지 부모를 죽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부모를 죽인 건 약 1년 전. 죽이고 바로 옷장에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이 썩어가는 부모님의 유해와 함께 산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순양의 부모 순창지우와 류슈잉은요, 마을에서 되게 유명한 존재였다고 해요.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착하고 항상 뭐든 열심히 하는 부부로. 그들은요, 정말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거만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소소하게나마 계속 일을 했었대요. 그렇게 부부는 마을에 제일 크고 넓은 집을 지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요, 자식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 순양이었죠. 외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오기야, 금이야 한 거예요. 어떤 힘듦도 내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 힘든 건 다 엄마 아빠가 할게. 넌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고생 하나도 하지 마. 모든 부모가 다 같은 이런 마음이지만 이게 자식을 망칠 수 있거든요. 오늘이 딱 그 케이스예요. 이런 마인드는 하나뿐인 자식 순양을 게으름뱅이로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취업할 생각도 공부할 생각도 엄마가 해줘, 아빠가 해줘. 이게 막 4살, 5살 이런 어릴 때야 통하지 10대, 20대 때 통하냐고요. 하지만 이 부모는 순양이 다 큰 성인이 돼도 똑같았대요. 다 해줘. 아닌 걸 알면서도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면 지가 막 죽어버린다는데, 안 해주면 더 엇나가겠다는데 어떡해. 하다 안 되니까 순양이 성인이 됐을 때 이 아버지가 이제 순양을 끌고 직장에 취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라? 생각보다 적응을 잘해. 일 잘하네? 의외의 모습, 이런 아들의 모습에 순창지와 류슈잉은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이제 우리 아들 결혼할 나이가 됐어. 순양은요,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매인을 연결해가지고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 왕란. 왕란은요, 집안이 좀 가난하긴 했는데 피부도 하얗고 외모가 나쁘지 않아. 평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던 여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예쁜 미인이 내 와이프가 된다는데 순양도 신난 거예요. 왕란도 나쁘지 않아. 둘은 얼마 안 가 연애 시작하고요. 얼마 안 가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약 2년이 흘러요. 와우, 쌍둥이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낳은 거예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순양지우와 류슈잉,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겠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 이 한마디면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이 아내 왕란이 도박에 빠진 거예요. 매일같이 며느리가 우리 아들 출근했을 때 마작장에 가. 그것도 어린 두 아이들까지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요. 거기 마작 사장님한테 자기 마작 할 동안만 아이들 좀 대신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도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순양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작 좀 하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소리. 싫어? 그럼 이혼해줄게. 이혼해준다니까? 이혼하기 싫으면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잔소리하지 말고. 이 순양은요, 왕란이 너무 좋았어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찍소리 못해요. 도박 중독자들 중에 제가 돈을 딴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어쩜 하나같이 다 잃어. 왕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잃고 잃다 보니 집안 재산을 다 털어먹고 앉았네. 집에 생활이 안 될 정도. 그러니 어느 한날 왕란이 터진 거예요. 아니, 지가 다 말아먹어놓고 지가 터졌어.
순양, 네가 돈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남먼 네 집 부자라고 하길래 혹해서 시집 왔더니 개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려고 너한테 시집 온 줄 알아? 나 이렇게는 못 살아. 헤어져.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제가 앞서 말했던 집안 재산이 이 부부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순양과 왕란의 재산, 이걸 다 말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지랄지랄하니 순양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돈 없지 않아. 근데 다 엄마 아빠 명의로 돼 있어서 정확히 재산이 어느 정도인진 모르겠지만 얼핏 들었을 때 땅도 있고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부자 맞아. 이걸 듣는 순간 왕란 바로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 진작 말했어야지. 그럼 자기가 부모님 잘 구슬려서 돈 좀 받아와봐. 재산 좀 넘겨달라 그래. 어차피 부모님 죽으면 자연스럽게 다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야. 그것 좀 일찍 받는다는 건데 뭐 이상할 거 있나? 잘 얘기 좀 해봐.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순양 버럭했어요. 내가 벌어 우리 가족 부양할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 돈 넘보지 말라고. 그런데 옆에서 계속 왕란이 부추기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론은 와이프 말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나 돈 좀 줘요. 엄마 아빠 나 재산 하나만 내 이름으로 돌려주면 안 돼? 맨 처음 이 부모님은요, 아들이 돈 좀 달라고 하니까 힘든가 싶어서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왕란 좋아 죽는 거예요. 아싸, 자기야 도박할 돈 받아왔네. 잘했어. 이 이후부터요 더 대담해져서 며느리 자기까지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돈 좀 달라고 해요. 처음에 부모님은요 며느리든 아들이든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다 줬어요. 왜냐면 우선 두 손주가 너무 어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겠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해. 그러다 어느 날 듣게 된 겁니다. 아니 알고 있어? 당신 며느리 매일같이 마작장에 와서 마작하고 가. 그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허구한 날 와가지고 돈 다 날리고 그러고 간다니까. 알고 있어? 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시부모님 빡 안 치겠습니까? 바로 순양 그리고 왕란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한 겁니다. 우리 더 이상 너희 못 도와준다.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 와, 순양 미치겠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못 도와준다고 선전포고했지. 아내는 돈 안 가져오면 이혼할 거라고 하지. 가운데서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란 또 가스라이팅 들어간 거예요. 당신 월급으로는 우리 가족 절대 못 살아. 당신 부모님 도움이 필요한데 안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떡해? 차라리 그럴 거면 죽여버리는 게 낫지. 이 말에 순양은요, 이 여자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번이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엄마 아빠 죽이자니까? 죽이는 게 낫다고. 그냥 있으면 우리 다 죽어. 야, 너 나랑 이혼하고 싶어? 엄마 아빠만 없으면 그 재산 다 네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당연히 순양 바로 결단이 서지 않죠. 이 모습에 왕란 쐐기를 박습니다. 결정해. 나랑 바로 이혼하든지 네 부모님 죽이든지 지금 여기서 결정하라고. 여기서 순양이 자기를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키웠던 부모님이 아닌 아내를 선택한 거예요. 알았어. 내가 죽여버리면 되잖아. 난 네가 더 중요해. 그래서 2009년 초 왕란과 순양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두 자식들을 데리고 시부모님 집을 찾아옵니다. 이때 그들은요 몸에 엄청 좋다는 보양식을 한아름 들고 와요. 이 모습에 순창지우와 류슈잉은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며칠을 함께 지내는데 집어를 못 준다고 왕란이 또 몰래 마작장에 간 거예요. 거기서 시어머니 류슈잉한테 딱 걸린 겁니다. 너이씨. 이날 며느리와 시어머니 집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엄청 싸웁니다. 이때 아들이자 남편인 순양은 가운데 딱 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히 뒤로 가서 전선 하나를 뽑아 나옵니다. 자기 엄마 뒤로 가서 빡! 그렇게 엄마 죽인 거예요. 죽은 엄마, 죽은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시신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끼!
기막힌 타이밍, 아빠가 들어왔네. 순창지유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 그는요, 손주들 주겠다면서 간식을 막 양손에 한아름 들고 온 상태였습니다. 웃으면서 우리 강아지들 할아비 왔다 하는데 뭐야, 와이프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분위기가 왜 이래. 놀란 그는요, 간식 다 떨어뜨리고 아내 루슈잉한테 달려갔어요. 당황해하고 있는데 뒤에서 빡! 순양이 자기 아빠 뒤에서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미친듯이 계속 내리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까지 죽인 거예요. 죽어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순양은 막 자신을 비난했어요. 난 진짜 불효자라고, 미친놈이라고. 맞죠? 하지만 그에 비해 왕란은 아무 느낌 없었죠. 아, 이거 2개 어떡하지? 아, 이불 2장 꺼내와요. 시신 둘둘 말아 옷장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 후 왕란은 시부모님 집 다 뒤집니다. 돈, 금, 통장 다 찾는 거예요. 신났어. 콧노래까지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렇게 순창지우와 루슈잉이 현금 및 토지 등등 모은 모든 재산마저 흥청망청 다 써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걸리게 된 건 순창지우의 동생 손장복이 이상함을 감지해 찾아오면서였습니다. 만약 이 동생이 아니었다면 이 부부의 억울한 죽음, 끝까지 미제 사건으로, 실종 사건으로 묻힐 수도 있었어요. 2010년 이 둘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결론은 실행에 옮겼던 아들 순양 사형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내 왕란은 사형에 집행유예 나왔대요. 아, 둘 다 사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기 아내 왕란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순양은 그렇게 사랑 주며 키워준 자신의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왕란이라는 이 여자는 이 집안의 시집와 남편의 가족을 잔인하게 파괴시켜버렸어요. 마지막까지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다 남편이 혼자 알아서 한 거라면서 남편 순양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거짓말을 했다는데 뻔뻔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아들, 최악의 며느리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